그 지자체의 지금 향후의 진로 또는 평가 뭐 이런 것에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이제 여권 대선 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대처를 통해서 일약 대선 후보 또 여권의 지지율 1위로 올라왔고 또 수많은 지자체장들의 평가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강원도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인구적인 요인 또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죠. 뭐 대구 같은 경우 일부 밀집 대도시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강릉도 최근에 외국인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저희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했는데 그때 파악했는데 600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올해 3,000명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에 5배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딱 터지고 난 하루에 뭐 한 60명 정도 터지고 난 다음에 뭐 깜짝 놀랐죠. 뭐 이런 일이 지금 코로나 1년 지난 이후에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전체 그냥 현장에서 실태 파악을 해보니 경찰도 몰라요. 경찰 외세학과에서 2,200명으로 추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전수조사를 들어갔는데 그날 당일 검사 온 사람이 2,300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출입국 관리소하고 이제 전수조사에 전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500명 정도의 소위 말해서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 우리가 통상 불법 체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한 500명 가까이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2,700명 될 것이다.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보다 더 많아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소위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다 국적이 아닙니다. 이게 러시아라고 표시는 되지만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과거 러시아 연방들, 그러니까 소련 연방에 있던 국가에는 러시아가 시민권을 잘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그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시민권만 여권만 취득하면 그냥 한국으로 자동으로 취업 심사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무비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릉은 강릉에 계신 소위 이제 스탄이라고 얘기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키스탄, 키르기스탄 등등의 이 6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 분들하고 좀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분들 조금 있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키르기스탄 분들이에요. 키르기스탄이 90%가 넘습니다.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실 텐데요. 불과 1년 사이에 이슬람 사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중앙종단에서 이맘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어느 나라든지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지가 형성이 되는데 특히 이제 계절 노동자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이 이 강릉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9개 시군으로 다 일자리를 갑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역학조사를 하면서 아마 우리 강릉의 우리 관리의사인 역학조사관이 대한민국에서 중앙질본보다도 최고의 역학조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하루 만에 강릉역에 열감지기를 갖다 댔습니다. 아무도 뭐 열감지기라는 걸 생각을 안 할 때 우리 강릉의 역학조사 담당하신 김승민 선생님이 들이대야 된다 하고 했고요. 우리가 메르스를 경험을 또 했지만 그걸 그동안에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22일 날 저희들이 21일 날에 언론 보도가 나왔고 22일 날 하루 만에 강릉역에 열감지기를 들이댔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부터 서울역에 열감직이라는 게 좀 했는데, 그래서 잘 막았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빵 터지니까 이게 역학조사 자체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역학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 만났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 갔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를 물어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키르기스탄 분들은 대부분이 스탄 지역 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다들 종사하시고요. 그래서 언어가 러시아어를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한국어는 당연히 모르고, 한국에 오래 있을수록 이 한국말이 조금 능숙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냐면 대부분이 가구공장이라든가 수도권의 공장을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이제 오래 체류기간이 짧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오거나 이런 분들은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돼요. 말이 전혀 안 되고, 러시아 자체도 문자를 보내도 잘 체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왔냐는 당연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떨궈주는 것이 주문진인지 보성인지 평창인지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려주는 곳이 일하는 곳이에요. 역학조사하는데 GPS 추적 전혀 안 됩니다. 왜? 다 투지폰이거나 명의가 자기 게 아니야. 주소 가던 친구가 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갖고 서울에서 내려온 역학조사관이 남양주나 동두천에서 대규모 외국인이 발발했던 걸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릉도 한 달이면 잡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웃기는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구공장을 다니다 상시 근로장이 있어요. 동두천도 아프리카 계통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니는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커뮤니티 자체가 없어요. 이슬람 사원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 그래서 이슬람 식당이 지금 할랄 식당이 한 8개 정도 생겼는데, 강릉에 부터미널 중심. 이 좋은 여건이라는 게 가장 싼 숙소, 과거의 숙소, 달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 음식점, 그러니까 주숙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여기 강원도 전역에 본행지 벤치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지역이 많은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니까 전국에서 그동안 1년 동안에 왔습니다.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인데요. 전국의 경제가 초토화되면서 관광지가 싸그리 다 녹았어요. 유일하게 영동지역 이 벨트만 숙소가 만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 침구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경기가 여기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임금 10,000원이라도 더 주면 다 오거든요. 소위 말해서 안산에서 제일 초반에 이제 발병한 것은 안산에서 대부분이 오셨는데, 안산이라고 하는데 어제 드디어 창녕에서 하루 이틀 만에 84명이 발병했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강릉에 있던 분들이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저희들이 이제 엄격하게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니까 한 3~4번 봤던 분들이 힘드니까 창녕으로 다 가셨어요. 창녕으로 가서, 근데 창녕에서 보통 발생을 하니까 겁나니까 여기도 차수 검사하겠냐고 강릉으로 다시 오셨어. 그래서 또 2명 발생해서 어제 긴급 밤에 또 다시 전체 검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행히 이제 그 2분 빼놓고는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어서 조금 아침에 한숨을 좀 이렇게 내쉬었는데 좀 안심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빵 터졌으면 오늘 취소하고 거기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코로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코로나는 사실은 잘하는 게 없습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가장 지금 지자체들의 고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병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무증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원도는 비교적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이 생각해 보시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영도권이, 수도권이 강릉만 해도 이거 대외적으로 발표도 사실 잘 못하는, 전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강릉이 사실은 양극화도 지금 굉장히 심해요. 시내 번역은 사실 초토화가 됐습니다. 대학로 같은 데 이런 데는 한 집 건너 다 지금 임대 내놓고 있어요. 정폭 폐업이고. 그런데 바닷가로는 다 만실이에요. 지난 1년 내내 그랬어요. 1년 반 동안. 경기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작년에 빅데이터 돌렸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에 1960만 명 왔습니다. 제주도의 2배입니다, 우리가. 강릉이 방문자가. 단연 전국 1위죠. 인구 대비하면 말할 것도 없어. 여수가 한 1,500만 되고요. 목포가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경주가 한 1,400만, 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1960만인데 작년에 빅데이터를 돌리니까 202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하나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2천만 명이 오니까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왜 우리 강릉 시내 보건소 직원들이 역학조사 능력이 전국 최고라고 얘기하냐면 주말 지나고 나면 딱 이틀 뒤에 확진자가 한 10대뿐 와요. 그럼 그거 따라다니면서 식당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돼. 그렇게 그냥 1년 반 동안요 단 하루도 보셨어요, 직원들이. 단 하루 보건소 직원들 보셨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정말 죽기살기로 해갖고 이제 도 같아갖고요. 딱 가면 정말로요. 딱 가면 정말 들어온 지 1, 2년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 간호직 직원들, 보건직 직원들이 딱 보면 반경 딱 하고 카메라,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제 확인 먼저 하고 통풍구 보고 환기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반경 딱 잡아갖고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계속 관광지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훈련이 돼서 저희들이 문화원발이 탁 터졌을 때 우리 동해시가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동해시가 인구가 작고 그동안에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땅 터지니까 역학조사관이 없었어요. 2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가시는 거예요. 역학조사관이. 왜? GPS가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그 한 차를 가지고 한 명이, 2명이 있었죠. 역학조사 2명이 이틀 내내 다녀야 돼요. 그 한 명의 동선을 그렇게 못합니다. 딱 봐갖고 터질 때만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역학조사 지금 보건소 직원들 한 50명 중에 40명 정도가 역학조사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그날 문화원발 딱 설 때 역학조사팀을 평소에는 한두 개 팀을 하다가 딱 터지니까 10개 팀으로 그냥 동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다 잡았습니다. 사실은 한번 기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딱 제가 이제 어느 솔직한 얘기로 외국인 확진자 딱 터졌을 때 하루에 이제 50명 정도 나왔죠. 그래서 딱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하고 상의해보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물었더니 100명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4일 매일 들어가서 4일 만에 100명 다 잡았어요. 딱 108명인데 누적이 106명. 마지막 확진 딱 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일 3일마다 검사를 했는데 강원도 이제 역학조사 지금 우리 강원 보건소장님은 강릉시 보건소장님은 강원도청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강릉시에 이제 승진 연한이 안 돼서 도청에 담당 감염병 담당 대장을 하시던 분이 승진하셔서 우리 강릉시한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자도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제일 많이 가져가셔갖고 어르신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얘기를 코로나 얘기는 말씀만 드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터지면 그거 막 비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가 있는데 원주에서 뭐 또 나오니까 댓글 들어가 보면요 원주시장 뭐 하냐 뭐 XX 막 해놓고 원주 사는 게 쪽팔린다.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주가 수도권하고 유동성이 많으니까 당연히 또 많이 생길 수 있죠. 그 사실은 이렇게 해보니까 누구도 비난하면 안 되고요. 내 가족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미안합니다 막 이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한 반년 정도는 우리가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거나 직장에 혹시 여기 다 이제 리더십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혹시 걸리면 그걸 잘 이렇게 감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다는 말씀에서 제가 코로나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요. 이거 뭐 없나? 그냥 이거 없나? 안 되나? 그냥 넘겨보세요. 뭐 넘기세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강릉 시내도 양극화 코로나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뭐 세계적인 충격이죠. 다음 넘겨 주실래요? 우리 강릉의 한지 건너 이렇습니다. 다음. 이런 용어들이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O2O,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O2O라고 있죠.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오프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랬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용어들에 우리 지난 1년 동안 일상을 지배해버렸어요. 온라인. 그 어려운 사실은 원격 진료가요, 자동방이 됐어요. 원격 진료할 때 의사분들이 여의도에 와서 데모하고 10년째 원격 진료가 한치도 못 나갔어요. 어르신들 집에서 화면으로 좀 진료 좀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밥그릇이니까. 근데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돼요. 한 방에. 이제 뭐 원격 진료 이런 얘기 반대 꺼내지도 못해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비대면 등등 헬스 분야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제약 이런 것이 주류가 되는 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BCAD라는 말 자체가 바뀌었어요. BC 몇 년이 아니라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디지즈예요. 그러니까 질병 이후와 코로나 이전 이렇게 AD, BC까지 바꾸는 세상이 됐어요. 다음이요. 이런 경제를 누가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느냐가 기업의 생명을 좌우할 것이고요. 지자체의 명운을 좌우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 코로나 와중에 준비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지자체의 존망을 결정하고 향후 발전의 가능자가 될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미국은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가 얼마 정도입니까? 1000조죠. 1.2조 위안. 중국이요. 그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미국보다 10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정도를 투자합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요. 각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ESG, 뭐 이런 말들. 이런 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아리백, 뭐 도시재생,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왔느냐? 코로나가 이런 데 대한 분석들이 있을 거고, 이제 향후 코로나가 회복 국면에서 얼마나 빨리 그 회복에 빨리 적응하고 빨리 선점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잡아요. 왜냐하면 파이가 전체적인 전 세계가 향유하는 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땅 따먹기 해서 먼저 차지하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잡아요. 코로나 회복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해서 관광지로서 빨리 이름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빨리 높이는 그 관광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위험을 무릅쓰고 스페인이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 거기는 뭐 스페인이 막 그냥 난리를 겪었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선점. 뒤에 천천히 하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선점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선점을 뺏기면 죽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다 마켓 시어를 장악했는데 그 뒤에 가갖고 나중에 가고 우리 팔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은 몇 배의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니들 정책들을 특히 이제 3가지 정책인데요. 정부가 내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을 했지만 이건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죠. 사실 이 방향으로 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디지털이라든가 온라인, 코로나 가져온 비대면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린은 결국은 이 코로나 가져온 기후변화, 환경변화 이런 것들을 파괴한 데 따른 대가니까 그린뉴딜로 갈 것이고, 안전망이라는 건 기존의 재난재해라는 것은 뭐 자연재해였는데 이제는 인간이 가져온 그 재해, 질병, 역병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걸 입증이 된 거거든요. 자, 다음. 저희 강릉시도 한번 사실은 코로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코로나 대책 중에 기억하시는 건 다 강릉시에 시작했을 거예요. 자랑 아닙니다. 누가 더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웠냐가
죽기 살기 이 전쟁에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필터형 전 시민 마스크, 우리 당내 마스크 대란 딱 이틀 있었어요. 필터 구하느라고 멘토 구한 거라고 제가 밀수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중국에서 가져와서 비켰어요. 사실은. 들어왔는데 일부에서 네다바이 하더라고요. 특별선 때는. 네다바이 하더라고요. 국미로 도망가고 그놈 잡아갖고 일본에 그대로 다 바쳤습니다. 3천만 명 분량 멘토 구라고. 사실입니다, 이거. 그리고 뭐 항균 필터 이것도 전국에서 우리 공공기관 제일 먼저 붙였죠. 중국인 유학생 전면조사 전국에 처음에서 한 명 발견했죠. 뭐 그 다음에 열화상 감지 카메라도 그렇고 해수욕장 드론 방역도 뭐 5만 대 세계에서 막 뭐 방송대 BBC 뭐 NHK 방송하고 그랬어요. 또 뭐 드라이브스루 전 시민 들어간 것도 문화원발 터지고 했고요. 외국인 이것도 우리가 하고 지금 다 전국이 따라합니다. 지금 창녕에서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매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외국인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염되고 접촉하고 나오는 기간들이 2, 3일 되니까 3일에 한 번씩 우리 직원이 죽을 판인데 밤에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낮에 근무하니까 낮에 검사하면 안 와요. 그래서 저녁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검 다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새벽 1, 2시 그때부터 입력해. 우리 정리해서 오고 나면 그때 하고 4시까지 입력합니다. 인적 자원들을 누구누구 받았는지. 그럼 4시 하고 나면 직원들이 그때 나와서 퇴근하거든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다 넘기고 난 그 기록들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에 너무 늦으니까 그동안은 계속 춘천 보내고 서울 보내니까 그 결과 올라가는데 2,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강릉에 지금 강원 영동권은 다 이 보건환경 강릉에서 합니다. 보건환경연 춘천 군원에서 여기서 검사를 해서 지금 예전보다 결과하는데 한 4시간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아침에 지금 한 8시, 9시면 다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밤에 계속 걸리고 풀링이라고 해갖고 5명씩 묶어갖고 그 중에 한 건이 걸리면 또 그 5명을 다시 제가 나눠서 대검 또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산병원 우리 사실은 직원들도요 거의 껌뻑하면 우리 강원도 이 태백, 정선, 평창, 뭐 고성, 속초, 동해 삼척에서 응급실 다 아산병원으로 와요. 아산병원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강릉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응급실 들어오면 거기 와서 이제 또 확진되면 그날 격리병동 다 또 폐쇄 들어가요. 그거를 지금 1년 반 동안 이거 해오고 있는 거 죽기 살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600명 정도. 며칠에 한 번씩 검사해야지. 터졌다 이러면 무슨 코 쑤셔야지. 저는 제가 코 쑤신 것만도 지금 한 45번 정도. 제가 제일 많이 접촉하니까. 이제는요, 쑤셔도 별로 이렇게 그냥 우리 연변에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이 됐어요. 아침에 가서 출근하다 쑤십니다. 진짜로요. 다들 힘든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유리한 거예요. 사실 특히 우리 강원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착하세요. 문자 보내면 다 오시는 거야. 안 해요. 보통 안 와요. 그냥 하겠거니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분까지 끝내면 되죠? 김학진 위원장님 한 5분 안에 끝내면 되나요? 네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금 강릉만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원도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강릉에 이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의 변화가 이제 예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목포에서부터 원주를 거쳐서 오는 강원축입니다. 이미 확정이 됐고 이시종, 사실 우리 강원도보다도 충청도가 노력했어요. 이시종 지사가 목숨을 걸고 통과시켜서 강릉에서 목포까지가 2026년에 개통이 됩니다. 27년, 늦어도 27년까지 개통이 되는데 강포축입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이제 X자 축이 완성이 되는 거죠. 목포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주 원주가 29.1km가 개통이 되면 소위 말해서 수서에서 서울 강남에서 강릉까지 1시간 15분이면 옵니다. 이게 아마
KTX 청량리로 가는 거, 서울역으로 가는 것보다 파괴력이 10배나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가 다 이제 오기 때문에 청량리는 사실은 조금 서울역으로 가는 건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공에서는 뭐 1시간 한 10분 정도니까 15분 정도니까 갈만한데 이게 이제 서울 있다 보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서 애매한데 아마 파괴력은 양재역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이게 훨씬 더 강릉으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굉장히 큰 파괴력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이제 강릉에서 제진까지 가는 것은 뭐 작동이 돼서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문화재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부산에서 강릉으로 옵니다. 내후년이면 개통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울진에서 삼척 구간만 개통을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진까지 와 있고 이게 되면 부산 강릉까지 이제 2시간이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의 혁명이 중요하고 강원도가 뭘로 먹고 삽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입니다. 강릉만 해도요 500인 이상 기업이 딱 2개 있습니다. 한라시멘트 하나 하고요 처음처럼 딱 2개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메이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관광이고 서비스업으로 업이 70~8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그럼 그 전제는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그래서 이 이동성이 앞으로 향후 5~6년 내에 대한민국 관광 지도 자체를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뭐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지금 뭐 평창에서 조금 몸 마뜩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창이 거기 개폐일장 다 철거하고 그래서 소외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은 이제 강릉에 주로 남아서 어쩔 수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회의식 같은 게 이제 또 주 사무소 이런 게 강릉에 이제 열릴 텐데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확정이 됐고요. 우리 강릉은 또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두바이하고 치열하게 경합해서 이겼는데 국제행사로 지정이 된 세계 합창올림픽이라고 하는 합창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고 그 전전에는 소치에서 했어요. 또 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해서 2만 명 대합창을 하는 세계에서 아마 코로나 팬데믹이 동식되는 시점에 세계 최대 아마 문화행사가 될 텐데 이게 영양가가 있습니다. 한 200억 들여갖고 150억 정도 들여서 국비 도비 강릉 12 이렇게 들여서 떨어지는 건 한 기본으로 4,000억이에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쪽수가 많아서 한 2만 명 이상이 오니까 우리 평창 올림픽 때 2,650명입니다. 선수가. 그러니까 선수만 25,000명이에요.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 대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먹고 자고 하는 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열흘 동안 계산해 보시면 한 기본으로 주숙만 2,000원입니다. 주숙만. 여기에 뭐 선물이라도 좀 사가고 여행 좀 하고 이러면 한 4,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남는 장사인데 문화와 예술을 뭐 돈으로 얘기하면 조금 천박해 보여서 돈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많이 오신다 이렇게만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뛰어드는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의 명운을 바꿀 건데요. ITS 세계초입니다. 이게 교통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세요. 올림픽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5가지 정도 됩니다. IOC가 하는 로잔에서 결정하는 하계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이거는 IOC가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쓰는 이유는 70개국 이상이 모이면 올림픽이라고 통칭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세계합창올림픽이고 정식 명칭은 세계합창대회입니다. 월드 콰이어 게임입니다. 합창대회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이건 IOC가 하는 스위스 로잔에서 결정하는 또 하나가 교통올림픽인데 교통올림픽도 정한 세계교통총회고요. ITS 최첨단 교통총회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애플 출시하고 우리 삼성도 휴대폰 갤럭시가 나가는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라고 하는 모바일 올림픽이 있습니다.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10년간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 신제품이 나가니까 그 많이 아시죠? 근데 이거는 유럽에서밖에 못 열려요. 왜냐면 중국에서 하려니 화웨이가 있고 미국에서 하려니 애플이 있고 한국은 삼성전자가 있어서 각각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디도 휴대폰을 만들지 않는 유럽 남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계속 스페인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올림픽은 앞으로 다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게 됩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 IOC가 하는 거 있고 합창올림픽이 있고 세계합창올림픽이 있고 ITS는 지금 확정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올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만에서도 타이베이와 지금 삼수를 하고 있어요. 타이베이가 치열하게 강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통올림픽을 했던 도시는 세 개 다 수도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런던, 파리, 베를린, 코펜하겐, 올해 이제 함부르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서울, 부산이 했고, 그 다음에 도쿄, 요코하마, 그 다음에 오사카가 했고요. 베이징이 했고, 싱가포르이 했고, 멜버른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다 내후년에 LA가 하고 디트로이트가 했고, 몬트리올이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올랜도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작은 도시긴 하지만 디즈니랜드 있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구 20만 도시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들이맞춰보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대구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다임을 바꾸자고 제가 드리겠어요. 코로나도 준 게 더 이상 거대 담론과 거대 중후장대가 필요하지 않는 중소도시도 전 세계 7, 80%가 작은 도시 아닙니까? 중소도시잖아요. 대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 문제가 아니고 교통 체증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이야. 지금 대구에서 어제 헷갈락 넘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ITS가 되면 그걸 사전에 알립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블랙아이스 같은 게 쫙 깔리면 미리 감지를 합니다. 위험신호를. 이게 최첨단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거죠. 위험신호가 징후가 보이면 그걸 통합 CCTV에서 다 캐치를 해서 알려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블랙아이스가 있고 또 싱크홀이 생기고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 지금 많으시니까 부르면 지금은 콜택시가 오는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올 거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2025년까지 우리가 구축을 해야 돼요. 세계 ITS 총회가 유치가 되면 그 즉시 강릉은 전 시내를 자율주행으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돼요. 아마 수천억을 여기다 쏟아 넣어야 돼요. 왜? 이 모델 도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대회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델 도시를 동남아로 수출하고 전 세계 스마트 도시의 모델로 국토부가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 80개국 교통장관들이 모여서 향후 자율주행, 수소버스, 뭐 수소전지 이 등등의 드론 뭐 이런 것의 기술을 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번 국격이 더 올라갔는데 아마 이 총회를 통해서 국가가 목숨 걸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페이스로 테슬라가 아닌 현대자동차 페이스로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향후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가져가라는 게 이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지금 강릉시가 대신 뛰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말씀 드렸고 다음 이제 끝낼 거예요. 네. 문화도시 우리 자랑 좀 하면 전국에서 문화도시 관광거점 도시 된 유일한 했습니다.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죠. 뭐 가오 일본 말씀하죠. 네, 똥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니까. 근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문화도시가 아니라고 강릉이 문화도시가 아니 지금까지 문향 예향으로 살아왔는데 국가가 그냥 이렇게 정해갖고 누구는 문화도시, 누구는 비문화도시, 몰상식도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경쟁을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국가는 잘하는 데다가 경쟁을 붙여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고 관광거점 도시에 했습니다. 이 관광거점 도시가 딱 되는 순간에 무슨 장점이 있었어요? 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치 밴드가 가갖고 조회수 몇억 명을 하는 앰비기어스 범 내려온다 강내에 찍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송출되는 거죠. 좀 있으면 강릉 풍경이 유네스코 현관에 그러니까 대형 앞면에
강릉 풍경이 나갑니다. 이날치 범 내려온다 하고 2개가 갑니다. 풍경이 전주 한옥마을 풍경하고 왜 가냐면 강릉에 제가 우리 웨이브라 그래갖고 코엑스에 그 파도 팍 치는 거 있었어요. 그 하는 회사가 이제 미디어 아트를 경포에 만드는데 그 영상 지금 하는 것을 미리 가져갑니다. 7월달 7월 3일부터 틀기 시작할 텐데 유네스코 파리에서 전 세계 문화예술의 경쟁장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강릉 영상이 쫙 펼쳐지면 아주 멋있을 겁니다. 자부심도 생길 겁니다. 자, 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또 선거법 걸리고 이래서 네, 생각하겠습니다. 다 넘어갈 때. 다만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ITS가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게 스마트하고 디지털화해야 되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전통 지켜왔던 천년을 내려왔던 또 앞으로 천년을 내려갈 단호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돈이 별로 없어갖고 조금씩 미디어 아트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전통과 굿단과 디지털과 이런 것이 결합된 또 우리가 도시재생 뭐 이런 거 또 리사이클링 이런 것들과 결부시킨 천년의 단어들을 후대에게 물려주자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뭐 계속 용어가 나오는 게 뭐 스마트 그림 단단 우리 강릉시는 지금까지 전국에 지금 지난 3년 동안 국가가 한 모든 공모사업에 100억 이상의 공모사업들 단 6가지 중에 5가지가 강릉시에 다 됐습니다. 네? 네네. 로타리가 아니고요. 네네. 지금 끝내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이 정부에서 또 마찬가지고 그린, 또 스마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상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북한에 길지 않으시는데 워낙 하신 일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시장님도 로타리안이고 하셔서 로타리안에게 많은 정보를 좀 주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